죄송해요. 자, 08 공간 도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간 도형이란 점, 선, 면을 기본으로 하여 다면체, 원뿔, 구 등과 같이 평면 위에 있지 않고 공간 내에 존재하는 도형이다. 그래서 같은 말로는 입체 도형이 있다. 입체 도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점은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종종 표현합니다. 자, 직선을 표현할 때는 보통요. 알파벳 소문자를 많이 이용해요. 물론 ABC 이런 거 이용해도 되지만 보통 직선 L, 직선 M, 직선 N 이런 문자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자, 평면을 이용할 때는 그리스 문자를 이용해요. 평면 알파, 평면 베타, 평면 감마 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점과 직선과 평면을 주로 나타낸다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지금 기초적인 내용들 쭉쭉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변과 모서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과 모서리의 차이,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변하고 모서리 둘 다 성분이지. 맞아요? 예, 변 정리해 드릴게요. 변,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을 이루는 각각의 선분.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을 이루는 각각의 선분. 자, 모서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 도형에서, 즉 입체 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각의 선분. 공간 도형에서, 즉 입체 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각의 선분이에요. 그래서 변이든 모서리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변은 여기에 보이는 선분 A, B가 되는 거고, 모서리라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선분 A, B가 되는 거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자, 됐죠? 자, 이제 그 아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 채울 텐데요. 첫 번째 줄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직선 A, B는 모서리 A, B를 연장한 것이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개념이 존재할 거예요. 요게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데 얘를 직선화 시켜서 생각할 때는 얘를 연장시켜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평면 ABCD는 면 ABCD를 연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평면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평면 ABC라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면에 대해서 논할 때는 이게 요만한 삼각형이지. 얘를요 쫙 펼쳐서 확장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평면 ABC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 증명 없이 그냥 이건 무조건 참이야 라고 증명하는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다. 자, 위로 화살표 하나 빼도록 할게요. 제목에부터 위로 화살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화살표 빼서 한 줄 받아 적도록 하자. 점, 콤마, 직선, 콤마, 평면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다. 점, 직선, 평면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다. 점, 직선, 평면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기본 성질은 그냥 참인 거야. 증명 없이요. 첫 번째, 이게 글씨 좀 작게 적어야 됩니다. 칸이 약간 좁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은 이런 서로 다른 세 점이 존재. 이렇게 공간에 땅땅땅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면 이 세 점을 지나서 샥 생겨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오, 네. 그래서 이런 평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적으셨습니까? 예.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요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그을 수 있겠지. 맞습니까? 이 지나는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된다.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된다.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된다. 정말 이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자, 이제 세 번째.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예요. 자, 여기에 두 개의 평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평면이요, 만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만나는 부분상에 이렇게 한 점이라는 게 생겨. 요 점은 평면 알파의 한 점인 동시에 베타의 한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처럼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요, 요 점을 지나는 뭐가 생겨? 직선이라는 게 생기지. 이 한 직선 역시 알파 위에 한 직선인 동시에 베타 위에 한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이 직선도 두 개의 이 평면은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이 공간도형에서 증명 없이 무조건 참이지 라고 인정하는 기본 성질들이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엄청 중요한 개념인 평면의 결정 조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런 걸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니? 김은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의 뜻이 뭔데?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될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평면의 결정 조건은 공간 속에서 평면이 한 개로 결정될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공간 속에서 평면이 딱 한 개로 결정될까요? 우선 우리가 바로 위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요 세 점을 지나는 한 평면은 딸랑 한 개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1번에 적어 놓는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번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직선을 하나, 요게 이렇게 적어놓자. 대문자 ABC 적고 직선 L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잡았어. 이때 요 직선과 점 A를 지나는 평면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요. 그러므로 2번에 적습니다.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평면이 오직 한 개로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선을 두 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두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이 세상에 오직 몇 개밖에 없겠어? 한 개밖에 없겠죠? 네. LN
자, 3번에 적어 놓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에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평행해요. 예.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서로 평행한 두 직선.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이 오직 한 개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녀석은 예, 그림으로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 세 점, 직선 위에 한 점, 두 개의 직선, 평행한 직선. 다시 시작. 세 점, 직선 위에 한 점,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한 번 더. 세 점, 직선 위에 한 점,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요 네 가지 경우에만 평면이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요 우리요 당구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의 결정 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핵심 사항은 뭐냐? 우선 1번 예, 암키다? 암시라고 적혀있네. 예, 오타예요. 암키예요. 네, 암키입니다. 네 가지 결정 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방금 외웠던 거. 뭐라 그랬어? 시작. 세 점, 한 직선 위에 한 점,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요런 그림이 나올 때만 평면의 결정 조건, 즉 평면이 한 개로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 2번. 중복 평면 제외. 중복 평면 제외. 평면이 중복되는 그림들이 꼭 들어가. 이런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중복되는 걸 내가 두 번을 읽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내부에 존재하는 평면을 입체적 해석으로 찾아내라. 내부에 존재하는 평면을 입체적 해석으로 찾아내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62번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몇 개? 7개. 네, 7개. 또 다른 의견? 배우는데 뭘 배웠지? 헷갈리네.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즉 얘는 평면의 평면이 만들어지는 그 경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먼저 살폈더니 주어진 조건은요. A, B, H라는 세 점을 평면을 결정할 때 사용하래요. 그리고 또 무슨 선분을 이용하래요? FG라는 요 선분과 CE라는 요 선분. 자, 요 선분과 요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 몇 개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서 뭐뭐뭐 있었어? 불러봐. 시작. 세점, 직선 위에 한 점,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직선은 어떤 상태야? 이렇게 맞나? 안 만나요. 평행해요? 안 평행해요. 그래서 얘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거만 따져주면 되겠지. 우선 세 점. 세 점을 가지고 평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은 어떤 평면 되겠습니까? 예, 평면 A, B, H. 그죠? 또 다른 평면이 있어 없어? 세 점을 가지고? 없어요. 아, 세 점을 가지고는 평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뭘 이용할 수 있어? 선분과 한 점 이용할 수 있지. 맞습니까? 그래, 직선과 이렇게 땡땡땡. 그래, 직선과 한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우선요, 요 이씨인가? 예, CE라는 직선을 이용해 볼 겁니다. 선분 C라는 직선과 어떤 점 가지고 만들 수 있어? A라는 점으로 평면 하나 만들 수 있죠. 또한 CE와 누구? B라는 점으로 평면 하나 만들 수 있죠. 또한 CE와 뭐? H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 어때? 한 평면이 있지 않니?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이렇게 가는 얘 뭐예요? 한 평면 위에 있어. 맞나요? 그래서 와, 얘는 다른 평면이 아니라 평면의 각도와 상황을 보니까 중복이 돼 있으니까 한 개로 계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끝났지. C는 이제 그럼 뭐 남아있습니까? FG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FG하고 누구? A. FG하고 누구? B. 중복돼 안 돼? 안 되죠. 이번엔 FG하고 누구? H.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평면은 몇 개다? 6개다예요. 중복되는 평면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이 조건을 외워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돼. 예,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놓치거나 이렇게 중복되는 거 아차 하고 놓치면 오답이 나와버려.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 수 있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평면은 어떻게 만드냐? 세 점, 한 직선과 한 점,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준 조건은 꼭지점만 주고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요 경우만 따지면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세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세 점을 찾아서 평면을 만들건, 이렇게 세 점을 찾아서 평면을 만들건, 이렇게 세 점을 찾아서 평면을 만들건 모두 다 연장시켜버리면 같은 평면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바닥 쪽에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은 어떻게 뽑건 상관없이
한 개밖에 없어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닥 쪽 말고 어떻게 뽑아야 돼? 바닥에서 2개 뽑고 꼭대기에서 하나 뽑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A는 무조건 고정으로 뽑혀야 되고 요 밑에서 2개만 뽑으면 되니까 그래 5개의 점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지. 맞나요? 예. 그래서 얘 계산하면 1 더하기 얘는 5, 4, 2, 1 이네요.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1. 됐나요? 그리고 요 녀석 그래 계산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래. 그러면 그냥 찾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우선 요 3점으로 이루어지는 거 돌아가면서 5개 밑면에 하나 6개 있지. 맞아요. 6개에다가 요렇게 여기 선 하나 그어서 면 만들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5. 요 속에 입체적인 해석으로 보면 5개 면이 더 숨겨져 있죠? 그러므로 돌아가면서 겉에 테두리에 6개, 속에 입체적으로 5개, 그래도 11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개념들은 개념 자체를 보면 마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막 꼬이니치 배우고 한점 배우고 이랬던 것처럼 되게 유치하고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이 유치하고 당연해 보이는 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문제를 풀 때 활용이 안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파트야. 그래서 정말 쉬워 보이는 개념인데도 되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해서 암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보도록 하자. 공간에서 전제 조건은요. 서로 다름입니다. 서로 다른 직선, 평면들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요. 선생님이 직선과 평면 두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요 3가지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직선과 직선은요.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예.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선은 또 어떤 경우가 있어? 2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평행 요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에서만 생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요런 거 존재하죠? 여기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평면 위에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럼 이 2개의 직선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꼬인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냐? 그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거예요.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시작!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한 번 더,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한 번 더,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한 번 더,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자, 이번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선 알파가 있어요. 그런데 직선이 된다. 평면 알파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얘를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때 이 직선과 평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2번째. 여기에 평면이 있는데요. 직선과 평면이 이렇게 만나지 않고 평행한 경우 있어 없어? 있지요. 그래서 이 경우엔 평행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행. 자, 됐죠? 자, 그리고 이게 평면 알파가 있는데 직선이 이 평면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포함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는 이렇게 외우십시오라고 했죠. 한 점 평행 포함된다.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 시작? 한 점 평행 포함된다. 자, 직선과 직선은 시작.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직선과 평면은 시작. 한 점 평행 포함된다. 직선과 직선 시작.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직선과 평면 시작. 한 점 평행 포함. 됐죠? 자, 이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은요, 두 개의 평면이 쉬운 것부터 갑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 무슨 경우 같아요? 예, 평행한 경우. 그림 예쁘게 그려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평행하게 손에 그림이 약간 삐뚤한데. 예, 평행. 오, 직선 알파, 직선 베타가 평행하구나요. 그럼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겠지. 만나면 요 평면과 평면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알파, 베타예요. 얘는 만나게 되면 항상 직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직선에서 만난다. 혹은 평행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밖에 없다? 한 직선, 평행. 되겠습니까? 예. 직선과 직선 시작.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직선과 평면 시작. 한 점 평행 포함된다. 평면과 평면 시작. 한 직선 평행.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넘어가서 그림 그리세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얘기해 볼까? 시작. 한 점 평행 포함.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요.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포함될 때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직선과 평면의 공유점이 한 개일 때 라는 말은 풀이해석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석하셔야겠지. 자,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공유점이 없을 때 라고 나오면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평행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자, 직선과 평면의 공유점이 두 개 이상할 때 뭐라고 해석해야 돼? 포함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이처럼 이런 표현을 조금 다르게 돌려서 하기도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다.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도형, 즉 입체 도형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죠. 땡땡. 모서리 화살표 직선, 면 화살표 평면. 모서리는 직선으로, 면은 평면으로 확장시켜 위치 관계를 확인한다. 모서리는 직선으로, 면은 평면으로 확장시켜 위치 관계를 확인한다. 우리가 보이는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요만큼만 보시면 안 돼요. 얘가 쫙 확장됐을 때 누구랑 만날까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면이든 모서리든 전부 다 확장시킨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